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20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만 드리면 이번 주에는 마트 휴무일이죠. 저희 차기사 라이브가 일요일 저녁 9시에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모닝 브리핑에는 앞에 광고가 붙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보고 있는데, 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광고까지 붙으면 좀 짜증이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모닝 브리핑만은 이 광고를 좀 뺄 예정이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했죠.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버틸려는 흐름이 좀 더 있었어요. 물론 이제 빅식스 중에 테슬라가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머스크의 발언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들이 좀 지켜주면서 움직였지만, 이제 파월이 결국은 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저는 뭐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도저히 그러니까 이해는 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인플레이션 2%와 싸우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은 적응의 문제이지 그렇게 싸워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지상 최대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가, 국제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또 다시 눌려서 내려오다가 점점 이제 후반 들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찌 되었거나 유가와 국제금리가 같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시장의 밸런스들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 120평 중심으로 계속 꼬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한다.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은 어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락을 보여줬고, 장 초반부터 이제 개파락 가지고 시가를 못 올라탔기 때문에 계속 하락할 건 알았어요. 근데 종가 저가로 끝나도 이렇게까지 밀어버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나름 반드시 좀 양봉이 나와야 되는 날인데, 오늘 만약에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우리가 고생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저는 30년물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올라간 건 아니에요. 장중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5% 아래로 밀려 내려왔는데, 이제 후반 들어서 다시 올라오면서 5.1%대로 마감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뭐 TMF나 이런 종목들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분명히 슈팅이거든요. 그리고 연준이 글쎄 이번 달에도 올릴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올릴 것 같지 않은데, 단순한 그 발언 얘기로 또 올라가는 슈팅을 만들었다? 글쎄요,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을런지. 그건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어떤 경기의 방향과 좀 반대로 아직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좀 의외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 됐거나 5% 아래는 그러니까 주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내려올 영역이다. 다만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내려올지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음을 보게 되면 그죠? 장 초반에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예 들썩들썩 거리다가 결국은 후반에 다시 밀려서 마감을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다 보니까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게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초반에 버틸 때만 해도 20평은 그래도 지켜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싶었는데, 종가상으로 이탈해서 끝나니까 꺾여 있는 흐름이죠. 반등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목표를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120평을 이렇게 꼬아서 타고 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종목들은 나름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있는데 지수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밀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S&P 500도 결국은 다시 한번 4,300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어제 나름 뭐 선반영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테슬라가 떨어질 거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과연 선반영을 하고서 오늘 다시 지지해서 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충분히 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어제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10시 이전에 저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서 음봉으로 유지하면서 시가를 못 탔기 때문에 결국은 밀려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오늘도 같은 조건으로 보는 거죠. 어제가 아니었으면 오늘인가, 그렇게 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마저 음봉이라 그러면 이런 라인들을 이탈해서 좀 더 고생길이 열릴 것이다. 코스닥 흐름은 이미 이전 저점을 깨놨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죠. 말 그대로 2차전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라인들을 마디를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806 라인이 깨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이 라인이 지지가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같이 밟고서 반등을 할 텐데 이 라인이 깨졌다라는 것이고, 과연 선반영한 값을 할지 아니면 균형이 완전히 깨진 건지 오늘 흐름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떨어질 것이다 모르죠. 그러니 뭐로 관리하는 겁니까? 그냥 컷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최근장 계속 반복해서 컷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컷이 나갔다라 그러면 별거 없이 그보다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싸게 매수를 했다라 그러면 그 컷이 그렇게 아깝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10% 물릴 거 컷해 가지고 5% 물려 있으면, 그러니까 손해를 봤으면 그것만으로도 건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장하고 싸우면서 시장의 어떤 하락폭보다 내 손실의 폭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어떤 주가 예측에 대한 것보다는 컷을 맡기고서 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그 일요일 날 라이브 때, 그때 혹여나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오전 시황과 종목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